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. 콘뷰. 안녕, 나는 효빈이야. 안녕, 나는 형선이야. 오늘 우리는 2026년 5월 극장 개봉 영화인 백룸을 리뷰해볼게. 컴퓨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.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줘.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. 어느 날 자신의 가구점에서 의문의 공간을 발견한 클락.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들의 배치가 바뀌어 있다. 이곳을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사라진 클락, 그리고 그를 찾아 나선 상담사 메리 클라인. 이들은 탈출할 수 있을까? 자,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부터 해볼까? 효빈이 어떻게 봤어? 나는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었거든. 유튜브에서 뭐 시작이 된 영화다라는 거에 약간은 소위 어그로가 아닐까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맞아, 잘 만들었어. 잘 만들었더라. 이게 갑툭튀나 귀신이 등장하는 종류는 아니잖아. 맞아. 근데 신기하게 오싹하고 찜찜한 그런 영화만의 분위기가 되게 매력 있다고 느꼈고, 영화관에서 보니까 더 그곳에 내가 진짜 들어간 느낌? 고요해서 무서운 느낌. 그게 좋았어. 맞아, 나도 진짜 이게 미스터리랑 공포로 분위기를 잘 풀어내지 않았나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맞아. 이게 뭐 백룸이라는 콘텐츠가 뭐 그렇게 익숙한 콘텐츠는 아니잖아. 근데 그런 분위기를 잘 풀어내다 보니까 계속 보는 내내 보는 맛이 있었고, 이게 또 공포이긴 한데 효빈이가 말한 것처럼 이게 무서운 게 나와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것보다 이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, 약간 정체를 알 수 없는 끝없이 펼쳐진 이상한 공간에 대한 묘사, 아니면은 거기에 또 괴생명체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불안한 그런 불안함, 추격 덕분에 이게 작품 내내 불쾌한 분위기를 풍기고 불안하게 만드는 공포를 줬다는 게 난 좋았어. 맞아. 나는 또 색깔도 한몫하는 것 같아. 맞아. 노란색이잖아. 답답하고.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분위기가 참 연출이 잘 됐더라.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? 좋아요. 인물 분석? 나부터 하면 나는 클락을 연기한 추이텔 우메아디 아조프를 선정을 해봤거든. 뭐 이름이 좀 긴데 그러네. 이게 이 배우가 할리우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주연을 맡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뭐 기억에 각인될 만큼 큰 역할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. 나한텐 그래, 적어도. 나도.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연기력이 미쳤더라고. 그래서 선정을 한번 해봤어.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인인데 부모님이 나이지리아 사람이라서 이름이 좀 특별한 것 같아. 이제 나이는 48살인데 데뷔는 1997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중에 아마스타드라는 영화가 있거든. 거기서부터 데뷔를 했고 그 이후부터 연기를 계속 꾸준히 해서 뭐 러브 액츄얼리나 세레니티나 킹키부츠, 인사이드맨, 칠드런 오브 맨, 아메리칸 갱스터, 2012, 노예 12년, 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뭐 작품들이 진짜 다양해. 그러네. 나는 이게 이 배우가 첫 등장부터 좀 놀랐거든.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. 진짜. 메리랑 처음에 그 역할극으로 치료를 하잖아. 근데 거기서부터 연기력이 폭발하더라고. 맞아. 그냥 연기 속의 연기인데 야, 거기 몰입을 해가지고 너 로스쿨비도 내가 내고 집세도 내가 내고 너 먹여 살리고 있는데 너 없었으면은 뭐 내가 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, 미쳤더라. 진짜. 처음엔 좀 주저하잖아. 맞아. 이걸 뭐 연기를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막 폭발하는 게 그니까. 와, 진짜 그런 환자의 그런 모습을 잘 살렸다. 연기를 참 잘하더라. 거기서부터 집중력이 쫙 올라왔어. 맞아. 나는 미지의 공간으로 사라진 클락을 찾아서 나선 메리 클라인 박사를 맡은 레나테 레인스벨을 찾아봤거든. 나도 이 사람은 처음 봤는데 연기를 참 잘한다 생각을 했고, 이 레나테 배우는 노르웨이 배우야. 맞아. 그렇더라. 그래서 최근에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피오르에서 주연을 맡았대. 나는 백룸에서 처음 봤는데 또 알고 보니까 2021년에 영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에서 이미 칸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입지가 다져진 그런 배우라고 하더라고. 또 이 배우도 참 연기를 잘했잖아. 나는 작중에 심리상담사로 나오는데 뭔가 그 심리상담사만의 안정적인 느낌이 아니어서 이 배우가 연기를 좀 못하는 건가?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, 처음에는. 중간에 막 약 먹고 막. 처음에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런 느낌에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기꾼이었죠? 역시나 이 책과 이 저명한 그런 의사는 정말 허울 뿐이었고 그러니까. 이 사람도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었잖아.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백룸에서 이제 환자인 클락한테 갇힌 뒤에서 좀 발현이 되고 화를 막 내고 역할극을 반대로 했을 때 나는 특히
점점 자기의 그 트라우마가 딱 나오면서 폭발을 하는 그 장면이 공포 영화만이 아니더라도 되게 인상적이라고 느꼈어. 아, 난 답답하던데. 아, 그래? 아니, 환자가 사라지면 경찰을 불러야지. 왜 본인이 자기가 굳이 찾아가서 백룸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. 그치. 안 그러면 영화가 안 되니까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이 작품이 보니까 15세 공포물이더라고. 그래서 그게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효빈이는 어떻게 생각해, 이 부분? 아, 근데 막 대놓고 잔인하거나 잔악한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았잖아. 그러니까 정말 중간에 클락이 사람같이 생긴 이상한 괴생명체의 배를 뜯어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괴기한 느낌은 있었는데. 맞아, 심지어 뜯어먹지도 않아. 그냥 뜯어서 그릇에 갖다 놔. 그릇에 놔둬. 그게 진짜 지방. 그래서 막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19금이 아니라 그냥 15세 관람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소재 자체가 되게 실험적이었잖아. 맞아. 그런 면에서 막 엄청나게 대놓고 무섭거나 대놓고 공포 영화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15세 관람가였지 않나. 맞아. 그래서 나도 이 작품이 더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뭐 말한 대로 마지막에 가야 좀 잔인한 것도 나오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무서운 존재를 계속 보여줘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미스터리한 공간 자체에서 나오는 불안함이나 아니면 그곳에 알 수 없는 괴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무서운 거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괴생명체 모습도 거구의 해적모자잖아. 그것도 마지막에 가야 얼굴이나마 보여주는 거지. 그 전까지는 뭐 괴소음의 쿵쿵거리는 소리 실내 정도만 나오니까 그거대로 또 다른 색다른 공포를 주더라고. 그러니까 잔인하지 않으니까 그냥 15세를 준 것 같아. 그치. 맞아. 그런 공간을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하더라고. 그렇게 그래서 끝없이 이어진 공간. 그걸 또 장르화로 해서 리미널 스페이스 물로써 이제 이게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이런 폐쇄된 공간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왜 이런 공포가 생긴다고 생각해?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각을 했을 땐 사람은 모르는 데서 오는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. 아니 뭐 이게 멀리 갈 것도 아니고 요즘 뭐 그냥 쉬었음, 뭐 고립 청년 이런 게 많아지는 이유가 약간 그거잖아.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들 고립되는 거잖아. 그치.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? 하면은 솔직히 무섭잖아. 아, 맞아. 약간 거기서 생존의 공포가 오잖아. 뭐 취준해보면 다 알잖아. 그치. 근데 이제 그거를 구현한 게 리미널 스페이스 아닌가. 계속 갇혀있으면 안 되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 공간이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로 구성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노란 공간들이 그냥 끝없이 들어차 있는 데를 그냥 걸어 나간다고 하면 진짜 무섭잖아. 그리고 우리가 막 살면서 사건 사고가 나는 것처럼 막 중간중간에 이상한 생물들 돌아다니고 맞아. 이 두 분야에서 심리적인 공포가 좀 다 있다고 생각을 해. 나는. 그러네. 우리의 삶을 옮겨놨네. 나는 좀 이런 폐쇄 아니면은 사람이 없는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무섭다고 느꼈던 게 예전에 심야 영화 보고 나서 출구를 잘못 찾아서 그러니까 문 닫은 백화점인데 어디 저기 뭐 신촌 메가박스 이런 데 간 거 아니야? 아니야. 거긴 아니야. 거기는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. 아니 거기는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잖아. 그렇다던데. 나 친구랑 밤에 11시에 거기 영화 보러 갔다가 그 엘리베이터 잘못 내렸거든. 그래 거기 막 쇼핑몰이 닫혀 있어. 막 불 꺼진데 뭐 이렇게 있고 그 영화관도 맨 꼭대기층 이렇게 또 복도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야. 무섭더라고. 그래. 그거지. 그래서 나도 그 넓은 백화점인데 평소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잖아.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고 나만 있고 만약에 내가 그 출구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른다면 정말 리미널 스페이스처럼 그런 비슷한 공포를 느꼈겠다. 다행히 나는 출구는 찾았지만 마치 내가 처음 동대문 메가박스를 간 느낌이. 메가박스는 다 그런 데 있나 봐. 와, 왜 그렇지? 맞아, 나도 메가박스였던 것 같은데. 그리고 나는 인간이 왜 이런 고립되어 있는 데서 공포를 느낄까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봤어. 근데 우리는 항상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라고 해도 항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같은 공간에 있잖아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같이 있던 그런 공간에서 아무도 없다라는 인기척 없는 이런 느낌이 더 공포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. 맞아. 솔직히 그런 공간에 혼자 있으면 무섭지. 그러니까. 근데 이 영화가 결국 얘기를 하려는 건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 같거든. 혹시 효빈이는 본인만이 가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? 뭐 극복을 해봤다거나.
나는 좀 성격이 단순해서 잘 잊어버리는 편이거든. 오. 그래서 분명 트라우마 같은 게 몇 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그런 경우인 것 같아. 맞아. 트라우마가 내가 생각했을 때 큰 이슈가 있어야만 트라우마는 아닌 것 같거든. 뭐 예를 들면 나는 어릴 때 막 콩밥에 콩이나 삶은 계란 노른자 잘못 먹어서 막 토한 경험이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콩밥은 거들떠도 안 먹고 그 계란 노른자도 삶은 계란 노른자보다는 프라이팬에 구워서 익힌 뭐 그런 것들만 먹거든. 이제 뭐 그런 게 트라우마 같은 거지. 그렇지. 작은 트라우마네. 그러니까. 그럼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? 근데 솔직히 트라우마가 극복이 안 돼서 트라우마인 거 아니야? 그치. 그래서 트라우마는 극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이 작품에선 메리로 표현을 한 것 같고 이게 막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지만 어릴 적 엄마랑 관련된 트라우마를 전혀 극복 못했잖아. 맞아. 중간중간에 공황 오면 약 먹으러 가고 그리고 솔직히 백룸에서도 탈출했지만 결론적으로 극복 못했지. 그러니까 별 수 없는 거지 트라우마는. 그냥 안고 살아가야지 뭐. 참 어렵다.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그 트라우마가 작은 데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. 그것처럼 진짜 이게 별거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면 좀 이 트라우마의 정도는 약해지지 않나? 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런가? 어떤 게 있는데? 나는 구체적인 기억은 아닌데 그냥 뭔가가 무서웠어. 뭐 어떤 상황이 무섭거나 뭔가 두려웠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무서워할까, 두려워할까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.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, 내가 진짜로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요소가 있었거나 그런 걸 내가 스스로 아니까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. 내가 굳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맞아.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.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막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런 거 있잖아. 어릴 때는 발표를 좀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대학 돼서는 에라 모르겠다고 해봤는데 발표가 진짜 개구리거든. 맞아. 솔직히 발표하겠다 하면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해줘. 그러면서 맞아. 제가 자료조사 하겠습니다. 제가 PPT 만들겠습니다. 다른 거 하지 마세요. 발표만 하세요. 그럼 나는 거기에 발표로 숟가락만 얹어서 딱 얘기하면 같은 점수를 받아. 물론 좀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좀 개구리인데?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 맞아. 극복이네. 맞아.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갈까? 공포 장르의 매력이 제일 잘 느껴졌던 장면 뭐라고 생각해? 나는 백룸 안에서 기괴한 괴생명체를 암시하는 장면들이 좋았어. 특히 클락이 처음에 백룸에 들어갔을 때 왜 그거 마주치잖아. 그 소리 나는 노인 표지판? 나 그거 너무 이상했어. 그 표지판에 가까이 갈 때까지도 좀 무서웠는데 맞아. 이게 그 다음에 무슨 개구멍 들어가서 다음 방 넘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있던 그 방에서 이상한 생명체가 걸어 들어와가지고 그 표지판을 팍팍 부수는데 그거를 클락은 구멍으로만 실루엣으로만 보고 이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. 맞아. 근데 이제 또 막 그 구멍에서 그 괴생명체가 기어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도망치잖아. 그 장면이 초반부에서 굉장히 쫄깃했던 장면 아닌가? 맞아. 계속 고요하다가 맞아. 딱 처음 소리가 나고 저거 뭐지? 나 진짜 그 장면에서 이렇게 눈 가리고 봤어. 나는 이제 후반부에 백룸의 메리 박사를 가두고 위협하던 그런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. 이제 괴기한 그런 생명체들이 클락의 편을 든다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클락의 말을 듣잖아. 그치. 난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엄청 큰 해적 클락? 해적 클락이라고 표현이 되던데 그 해적이 등장했을 때도 그 전까지는 클락의 말을 들은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. 맞아. 어떻게 설득을 시키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지 좀 궁금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쟤네 그냥 같은 편을 먹은 건가?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괴기한 해적 모습을 하는 생명체가 클락을 뜯어버리잖아. 그래서 와 저거는 진짜 괴물이구나 했고. 이갈이 하나 봐. 그럴 수도? 그러고 나서 도망치는 장면? 역시. 도망치는 장면이 나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아래층이 몇 층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되게 깊은 곳이 나오잖아. 이제 거기서 문 닫고 도망치길래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. 계속 나오고 또 나와서. 맞아. 난 그래서 탈출 못할 줄 알았어. 우리는 그럼 지금까지 2026년 5월 극장 개봉 영화인 백룸을 리뷰해봤어.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올게. 콘바. 잠깐!
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부터 부탁해.